안녕하세요. 포토샵 명방송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브러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브러쉬. 일단 먼저 브러쉬를 먼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러쉬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요. 맨 앞에 보면 브러쉬를 세팅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아직은 몰라도 되고요. 포토샵 기초 완성에서는 상단에 있는 메뉴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옆에 59라고 나오는 건 픽셀 사이즈입니다. 이 픽셀 사이즈가 59 픽셀이 어떤 사이즈인지 알아보고요. 하드니스 값이 어떤 건지, 그리고 오퍼서티에 대한 부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쪽에 에어브러셔, 플로우 값은 타블렛 유저들한테 이제 쓰는 그런 값이 되겠고요. 마우스를 사용하게 되면 오퍼서티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세 부분 블렌딩 모드는 지금 상태에서는 알지 않아도 되겠고요. 브러쉬, 오퍼서티, 에어브러쉬 이렇게 알아볼 생각입니다. 자, 우리 배웠었죠? 솔리드 컬러 흰색을 넣고요. 빈 레이어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정경색을 검정색으로 선택을 하고요. 브러쉬를 선택을 하겠는데요. 자, 브러쉬의 썸네일의 크기가 지금 보이는 이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커 보이죠? 크게 볼 수도 있고 작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삼각형 보이는 그 탭을 누르게 되면 아이콘을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이걸 살펴보도록 하죠. 자, 텍스트로 보게 되면은 브러쉬를 텍스트로 볼 수가 있겠고요. 텍스트, 스몰 썸네일, 작은 사이즈의 썸네일로 볼 수 있고요. 브러쉬 모습을 라지 썸네일로 보게 되면 브러쉬가 크게 보이게 됩니다. 일단 작게 보는 것보다는 크게 보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몰 썸네일로 되어 있으면 라지 썸네일로 놓고 쓰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몰 리스트로 나오죠. 브러쉬의 크기가 브러쉬의 모습이 나오고 브러쉬 이름이 보이게 됩니다. 라지 리스트는 크게 브러쉬의 썸네일이 보이고 이름이 보이게 되겠죠. 스트로크 썸네일은 이 브러쉬를 사용했을 때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 준다라고 하는 먼저 이 브러쉬가 어떤 형태고 얼마큼의 크기고 어떤 모습으로 칠해진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게 이제 스트로크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트로크 썸네일이요. 자, 그리고 브러쉬를 불러오고 저장하는 방법도 있죠. 브러쉬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베이직 브러쉬를 누르게 되면 베이직 브러쉬가 선택이 돼서 나오고요. 드롭 섀도우 브러쉬를 누르면 드롭 섀도우 브러쉬가 나옵니다. 브러쉬의 이름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라지 썸네일로 보고요. 브러쉬를 불러오고 저장하는 방법을 일단 알아보죠. 브러쉬를 로드 브러쉬. 그럼 브러쉬가 있는 폴더로 가게 될 겁니다. 자, 브러쉬가 있는 폴더는 포토샵에 가셔서요. 프로그램 파일, 포토샵, 어도비, 포토샵 CS3, 프리셋, 브러쉬라고 하는 폴더에 이제 브러쉬들이 이렇게 있는 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내추럴 브러쉬 2라고 하는 것을 불러오도록 하죠. 로드를 해보면은요. 방금 전에 내추럴 브러쉬라고 하는 부분이 선택돼서 하단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리스트를 저장하려면 세이브 브러쉬를 해서 원하는 이름을 적어 주신 다음에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장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탑 티처라고 쓰겠습니다. 저장을 시켰습니다. 자, 다양한 브러쉬가 있으면 다양한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리셋을 할 수도 있고요. 브러쉬를 리셋하면 처음 디폴트 값의 브러쉬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오케이 눌러볼까요? 처음 브러쉬가 세팅되어 있는 브러쉬의 값이고요. 다른 값들을 추가하게 되면
드롭 섀도우 브러쉬라고 하는 것이 추가가 돼서 하단 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이 세팅 값을 따로 저장하고 싶다면 방금 전에 했듯이 세이브 브러쉬를 통해서 원하는 이름을 적어 놓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또 하나 익혀야 될 것은 리플레스 브러쉬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리플레스 브러쉬를 하게 되면 지금 보여지고 있는 이 브러쉬의 상태가 다 없어지고요. 대체가 됩니다. 자, 지금 상태로 대체가 되겠죠. 이 리플레스 브러쉬 같은 경우는 리플러스 브러쉬라고 하는 이 명령은 리셋, 일단 리셋을 하고요. 지금 상태에서 스페셜 이펙트 브러쉬 로드를 해버리면 좀 이렇게 나오죠. 자기가 세팅을 했던 값이 있다면 아까 탑티처라고 썼죠. 그 값이 있으면 더 좋은 세팅이라든지 더 좋은 브러쉬를 해놨다면 바로 이런 식으로 리플레스 해놓으면은 기본 브러쉬도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브러쉬만 따로 설정해서 잡았던 브러쉬가 추가가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게 되면서 자기가 세팅해서 쓰는 브러쉬로 바뀌게 되겠죠. 바로 그런 용도로 리플레스 브러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면 프리셋 매니저라고 있는데요.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프리셋 매니저를 누르게 되면 각 세팅값, 프리셋의 세팅값들이 나오게 되는데 지금 스와치 브러쉬가 이렇게 있죠. 근데 위치를 이동하고 싶단 말이에요. 9자리가 여기 옆에 9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동을 시켜 놓으면 봤을 때 지금 9 옆에 9가 들어왔을 겁니다. 그죠? 자기가 많이 쓰는 브러쉬의 위치를 원하는 위치에다 바꿔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프리셋 매니저는 바로 세팅 값의 위치 이런 부분을 원하는 값에 따라 이동을 시켜놔서 자기가 사용하는 부분을 그 위치에 맞춰 놓으면 사용하기 좀 편하겠죠. 지울 수도 있습니다. 선택하고 딜리트를 누르게 되면 해당된 브러쉬가 지워지게 되겠죠. 지워진 상태가 되겠죠. 지금 지워졌죠. 자, 다시 리플레스 브러쉬를 해서요. 자, 이걸 다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메뉴가 되겠고요. 이 블렌딩 모드는 나중에 블렌딩 모드를 다룰 때 익히게 되겠습니다. 자, 오퍼서티, 자, 원하는 브러쉬를 19로 선택을 했고요. 오퍼서티가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명도죠. 투명하게 보이겠느냐, 투명하게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100%로 놓으면 완전 검정색이 나올 테고요. 1%로 놓으면은 굉장히 흐린 색이 나오겠죠. 한 10% 정도 줘보겠습니다. 밝은 회색 톤이 나왔죠. 50%를 누르면 그에 해당하는 색이 들어갈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되겠고요. 에어브러쉬는 말 그대로 에어브러쉬가 선택된 상태에서는 자, 50%로 넣어볼까요? 50%로 넣고 브러쉬 사이즈 좀 키워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그 색이 뿌려지게 됩니다. 뿌려지고 있죠? 색이 클릭하면 뿌려지죠? 색이. 에어브러쉬를 선택할 풀고 나면은 그 색이 그냥 들어가게 되고요. 에어브러쉬를 풀게 되면은 한번 살짝 누르게 되면은 계속 뿌려지게 되는 겁니다. 색깔이 계속 뿌려진다는 거죠. 클릭하면 계속 색이 뿌려진다. 풀면 쭉 칠해지게 되겠죠. 자, 이 에어브러쉬도 마우스로서는 좀 이렇게 해당 사항을 잡아내기는 어렵고요. 잘 알 수는 없고 타블렛을 쓰게 되면 지금 이제 타블렛을 써보겠습니다. 자, 51%에서는 이렇게 되고요.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친해지죠. 이렇게 마우스로는 되지 않는 부분인데 타블렛을 써야 되는 경우에는 이제 에어브러쉬가 잘 작용이 되는 겁니다. 줄었다가 커졌다, 줄었다, 커졌다, 줄었다, 커졌다 이렇게 하고 있죠. 계속 클릭하고 있으면 원하는 크기만큼 색깔이 차고 있죠. 끄게 되면 그 작용이 안 되죠. 조금 더 정교한
채색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에어브러쉬를 클릭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마우스 유저들은 이제 해당 사항이 많이 없다고 봐야겠죠. 자, 오퍼서티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잘 익혀야 될 부분은 오퍼서티 부분하고요. 자, 그리고 이 오퍼서티 부분하고 하드니스 값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하드니스 값은 마우스의 둘레 그 주변을 어떻게 하겠냐는 건데, 강도를 강하게 보이게 하겠냐, 딱 끊어지는 모습이 나오겠죠. 딱 끊어지는 모습. 그리고 하드니스를 부드럽게 하면은요, 그라디언트가 적용된 하드니스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부분만 우리가 익혀야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브러쉬를 지금 왜 익히냐면 퀵 레이어 마스크 모드에 대한 부분을 익히기 위해서 먼저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하드니스 값 상당히 중요하니까요. 꼭 익혀 두셔야 되겠습니다. 100%를 넣게 되면은 수월하게 선택은 되지만 너무 딱 끊어지는 선택 영역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칠하면은 선택 영역이 만들어진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퀵 레이어 마스크 모드를 먼저 익히기 위해서 브러쉬를 익히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마스터 다이어머터라고 있죠. 지름입니다. 지름. 크기. 브러쉬의 크기가 되겠죠.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도 우리는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브러쉬가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지름을 조절할 수 있고요. 마우스 브러쉬의 주변 부드럽게 할 수 있는지 강하게 딱 끊어지게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세팅을 마칠 수가 있게 되겠죠. 또 원하는 브러쉬를 또 선택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드럽게 선택을 해내는지 강하게 선택이 되는지 딱 끊어지게 선택을 만들 수 있는지 오퍼서티 조절, 오퍼서티를 조절하면 강하게 들어가는지 약하게 들어가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익히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퀵 레이어 마스크 모드를 위해서 브러쉬의 세팅이나 브러쉬의 오퍼서티 그리고 브러쉬의 지름, 브러쉬 주변을 부드럽게 하는지 날카롭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익혀봤습니다. 감사합니다.